정치마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 환경부 장관 판결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오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판결이 아니라 정치다 이렇게 강하게 혹평을 했는데 존경하는 김재원 의원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소심 남아있으니까 다퉈봐야죠. 무엇이 정치인가요? 어느 부분이? 네, 그러니까 유감스럽고 정치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미 2019년 3월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그 당시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한 사실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21, 2개월 재판을 가져온 건데 여기서 이제 법정 구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올해 1월 달에 법원 행정처가 그 인신 구속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까지 만들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정 구속 뭐 이런 걸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니 21개월 동안 불구속 재판을 해놓고 도주 우려, 증거인멸 뭘 더 할 게 있다고 그걸 법정 구속을 합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너무 무리한 판결이다 이런 측면이 있죠. 김 의원님은 검찰 출신이시니까 법리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 판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전 정권을 직권남용 또 강요죄 이렇게 수사를 해서 사실 장관 차관급 정도 되는 그 전 정권의 공직자들이 한 100여 명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뭐 자살을 하거나 또는 상당히 그 개인적인 불행을 겪은 분들도 많고요. 근데 그분들의 그 죄목을 쭉 살펴보면 대체로 이번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그 죄목에 비해서 훨씬 그 정도가 낮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주로 이제 그 부하 직원들에게 어떤 업무상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뭐 자료를 모으라는 지시를 하거나 서류를 작성하게 한 것이고 이 경우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공기관장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그 압박을 해서 쫓아낸 상황이고 쫓아내고 나서 새로 그 뽑을 때는 또 그 이제 아주 뭐 공정하게 뽑는 듯이 이야기를 쭉 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사실은 미리 내정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둘러리 시키고요. 더 나아가서 그걸 미리 청와대에서 요구한 사람을 뽑지 않았다고 해서 그 관여한 공무원들 전부 다 좌천시키고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뭐 문체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만들거나 거기에 비협조적이라는 분을 인사조치를 한 그런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재판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악질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그런 분들은 전부 다 법정에서 자기 사실관계는 다 인정을 하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업무인 줄 알았다 이렇게 변명을 해서 사실은 증거관계가 다 확보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도 구속을 했지만 이 상태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장관이. 그런데 장관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장관이 총책임자인데 나는 몰랐다.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 밑에서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이걸 뭐 예를 들어 저 실형 선고를 해놓고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으면 또 항소심 가서도 자기 말을 또 그 입증하기 위해서 또 진술을 번복시킨다든가 그러는 증거인멸 여전히 있는 것이죠. 박 위원장님 그 지적은 어떠세요? 뭐냐면 22개월 동안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무슨 증거인멸 우려를 다시 얘기하느냐. 이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데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을 때는 보통 증인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인을 통해서 들었다. 지금은 이제 1심에서 전부 다 증언을 했으니까 뭐 증거인멸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항소심까지도 실형 선고를 해놓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고 항소심에 가서도 그냥 불구속 상태의 재판에서 대법원에 확정되면 구속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의 입장에서 보니까 항소심 가서도 이분이 또 관련자들의 진술을 뭐 번복시킨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진술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중죄가 선고되면 예를 들어 뭐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면 항소심 가서
그 부인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뭐 번복하거나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중재가 선고되면 그것은 살기 위해서 뭐 온갖 짓을 다 한다 이런 식의 저 법조계의 또 그 논리가 성립될 수 있거든요. 김 의원님 하나 더 여쭤보고 다시 넘기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전 정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검찰과 법원이 무리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당한 구속 같은 경우에? 저는 무리했다고 분명히 보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런 법 집행을 했다고 전제를 하면 그와 동등하게 또는 최소한 그와 법적인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그런 직권남용 행위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처벌을 해가야 이제 공직자들이 그런 유사 범죄가 없을 것 아닙니까? 제가 여쭤본 부분이 이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정권의 장관이라고 해서 부당하게 봐준다면 그건 잘못이죠. 그래서요. 그 부분을 여쭤봐요. 그때 좀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한 판결이 있었고 지금도 무리하지만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 그래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그때는 무리했지만 지금은 저 정도 죄면은 정당한 어떤 수사와 판결이라고 보신 건가요? 그 부분이 헷갈려서 제가 저는 첫째 하나는 그때는 굉장히 무리하게 수사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절대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이고요. 더욱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할 때는 이 정권 관계자들이 전부 환호작약하면서 그렇게 박수를 치던 분들이 자신들과 맞지 않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정치 판결이라고 하고 무슨 판사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탄핵이라고 하고 이러는 것은 정말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은 사실 심플한 거였습니다.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린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지 그런 어떤 부분이었는데 이 말씀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상황이라 이 말씀이시죠? 검찰인과 법원의 판단은. 저는 그때 분명히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박 의장의 설명 다 들으셨는데요. 뭐 더 붙이실 부분 있나요? 그 부분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부분은? 아니요, 뭐 특별하게 붙일 말씀이 없고 김재원 의원님 법률 전문가시니까 뭐 합리적인 말씀하셨다고는 생각하나 그러나 이게 이제 정치로 돌아와 봅시다. 돌아와 보면 정권이 교체가 되면 대개 그 정무직에 가까운 그런 분들은 임기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게 관행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늘 제가 첫 대변인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전 정권의 임명된 분들이라고 해서 임기가 남아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유혹을 느끼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까지 그러면 언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말씀하셔서 늘 제가 기록했던 말이거든요. 그때 저는 이상해서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럼 이 정부의 이 새로운 사람들은 인사를 한단 말인가라고 저도 좀 의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그런 어떤 인사 철학은 대체로 많이 지켜졌고요. 개인적으로도 저랑 아주 가까운 제 선배가 계셨는데 그분이 유명한 큰 공기업의 상임 감사하셨어요. 전 정권 임명이 된 거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참 지났는데 아니 박 대변인 나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전화가 없어? 아니, 선배님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 지킬 겁니다. 그분은 결과적으로 임기를 지켰어요. 왜 유독 환경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고 이 내용이 팩트가 어떤 건지는 서로 다투고 있으니까 항소심 결과를 보면 알지만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만큼 그 정도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정권이 바뀌고 하면 사람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는 겁니까? 나갈 때까지.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서 좁혀서 보면 공기업도 크게 보면 정무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된 여러 가지 보조적인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넓은 의미의 정무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권이 교체가 됐고 특히 탄핵이 된 정부의 그런 어떤 기관장들이라면 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좀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맞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럼 지금 안 물러나면 법적으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건 아니죠. 임기가 다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나 오늘 김재원 의원님하고 좀 토론을 해보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과연 그러면 다음에 국민의힘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이 시점에서 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뭐냐면 제가 김 의원님의 입장은 다시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들과 이런 분들이 정권이 교체가 됐을 때 공공기관장의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한
넓은 합의가 지금쯤 해야 그럼 된다. 김 의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정권 바뀌면 공공기관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박수현 의원님께서 굉장히 착각하고 계신 게요. 정무직 공무원들은 다 바뀝니다. 당연히 바뀌어요.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들도 대부분 바꿨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장은요. 공공기관장 임명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그 법을 언제 만들었냐면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어요. 2003년도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모하고 이렇게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제 주위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 자기는 임기 지키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이따가 3일 후에 쫓겨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박수현 의원님 장관 안 되셔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저 옥바라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아니, 이게 불법이 이게 넓게 보고 말고가 아니고 불법이라니까요. 아니,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다만 그렇더라도 아니 스스로 자신이 바뀌었으면 자신이 판단에 의해서 하자는 얘기지. 아니 그래서 지금 그 김환경 장관도 환경장관 그분도 당신이 판단해라고 말은 그래 했어요. 그리고 온갖 뭐 목을 졸랐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다음에 또 모 신문사 출신 박모 씨를 그 임명하지 않았다고 그 관여한 공무원들 다 쫓아냈어요. 딴 데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뭐 촛불 혁명에 의해서 집권했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권력입니까? 김 의원님, 그건 안 돼요. 하나만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기겠습니다. 그 과거에 청와대 계시고 했으니까 그 전 정권하고 그때는 이 공공기관장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공기관장들이 그 보통의 경우에 공모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선임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이 좀 임명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이제 경쟁이 별로 없을 때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 정도라면 저는 이해를 가는데 이거는 상황이 엄청 다르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환경부는 사실 공공기관이 몇 개 되지도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들통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김태호 수사관이 정보를 폭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지 않는 수백 개의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이건 막 범정부적으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이다.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정권 교체기에 이제 서로 너 나 할 거 없이 이제 똑같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만 뭐 잘했다, 우리만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행정부의 영역에 있는데도 서로 이런 갈등이 있는데 중립과 독립을 강하게 지켜야 되는 언론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 정권에서는 기억나잖아요. KBS, MBC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오늘 제안하기를 그래 너네는 그 정도 했는데 우리는 좀 덜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해보자. 이 재판에 대해서는 그 부분 좋은데요. 그 부분 좋은데 박 위원장님은 그러면 임기가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정부의 철학은 놔둬야 된다는 철학이 맞죠? 대통령의 철학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박 위원장님은 그분들도 스스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대략 바뀌면. 예, 그렇죠. 그렇게 바뀌면 그 정도 정무직에 가까운 그런 분들은 임기가 보장이 됐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사표를 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싫다고 하면 안 내는 것이고 또 안 내는 경우에 그게 맞으면 뭐하러 임기를 정해놨을까요? 법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법률에 의해서 임기를 보장받을 이유가 있으니까 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강제해서 내보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업,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면 이 정부의 정치 철학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보조적인 어떤 기관들이라는 큰 정무적 판단을 하고 제가 본다면 그 부분을 여쭤본 이유가 법으로 임기를 정해놓은 데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작은 공공기관이지만 그 정책의 연속성이나 사업의 연속성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하니까 정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있고 뭐 과거처럼 정권 바뀌면 한 번에 목 날리지 마라 또 뭐 이런
그러니까 날리지 말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정성이 있는 것을 말씀하신 그런 예. 것이고. 예. 그래서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건 예. 당연히 지켜줘야 됩니다. 예. 예. 그러나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그것이 예. 저는 뭐 바람직한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예.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걸 강제로 쫓아내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김 의원님은 아까 전 정권에서 안 그랬다고 덜 그랬다고도 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요. 전 정권은 적어도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 다음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교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임기가 지나서 교체가 됐었고요. 특별한 그 이런 상황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죠. 예,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이후에 새로운 사람을 이제 추천할 무렵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을 몰아내고 한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근데 제가 청와대에 계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그 박 위원장님 말씀 중에 공감이 가는 부분은 없어요. 뭐냐 하면 정권이 바뀌면 국정 철학을 그래도 좀 동요하는, 스스로 좀 나갈 사람은 나가주고 그걸 뭐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실 때 정무직 비슷한 자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르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럼 정무직 비슷한 자리가 뭐냐는 거죠. 저는 정무직은 장관이든 차관이든 또는 뭐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무직 비슷한 자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공공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곳은 굉장히 첫째는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요구되거나 또는 전문적인 업무 영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업무에서 독립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공무원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처럼 똑같이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예컨대 뭐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그 고속도로 그냥 운영하는 곳이에요. 근데 지난 정권에 정권 바뀌자마자 도로공사 사장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로공사는 사실 톨게이트에서 요금이나 좀 잘 받고 도로 보수하는 자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업무에 전념하라고 해서 그 임기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 뭐 도로공사 사장도 아마 정무직 비슷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인데 그런 공공기관의 장 중에 소위 낙하산으로 정권의 사람들을 선거에 기한 사람 꼽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형식 갖추어서 그런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면 뭐 스스로 판단 다 하죠. 뭐 그런 경우를 좁혀서 얘기하는 거고. 아니 공모 잘 해가지고 그 능력을 잘할 수 있는 외부 인사들이 정상적으로 된 거 그것까지 뭐 사표를 받을 필요는 뭐 있겠어요? 김 의원님 제가 하나 뭐 이거 김 의원님한테 여쭤볼 얘기는 아닌 것도 같고 또 맞을 수 있는데 제가 그 MB 정권 당시에 문체부 장관과 유인촌 장관을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이런 똑같은 상황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된 분들을 막 내보내고 할 때. 그래서 제가 이거 왜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 내보내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냐 하면요. 그분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당황을 해가지고 이건 관행은 관행이구나. 관행은 관행인데 근데 제가 오히려 당황할 정도 너무나 당당하게 갈아야죠. 그거는 뭐 그 사람들도 당연히 그건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물론 그 이후의 정권이니까 김 의원님은 아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전 잘못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생각이라 이 말씀이시죠? 당연히 잘못된 생각이고 그런 거친 국정 운영을 했다면 그것이 이제 불법의 단초가 되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당신과 우리가 생각이 좀 다르다. 그러니 혹시 사직해주면 어떠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막 목을 조르고 뒤를 조사하고 주로 이제 한 것이 뭐 법인카드 사용한 것 조사나 하고 치사하게 개카페에서 5,000원을 썼네 말았네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받는 사람이 저항을 하고 이러면 불법이 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 예컨대 그냥 그렇게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당신이 운영하는 어떤 기관 운영 방식이 너무 다르다. 그럼 우리를 따르든지 아니면 나가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건 아니고 그 정도는 나쁜 건 아닌가요? 그것이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정도는? 나쁜 것의 좋은 것의 문제가 아니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것도 저는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정치행위 정도는 지금까지 용인된 상황이 아니었느냐. 근데 지금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간 사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불법 행위였다는 거죠. 박 위원장님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신 거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네. 내보내는 방법이 질적으로 좀 너무 떨어졌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볼까 예. 하는 거 문제죠. 예.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이명박 정권 넘어올 때 기사들을 제목만 예. 찾아보면 제가 한 서너 개를 찾아갖고 예. 왔는데 기사 제목이래요. 노 코드 물러나라. 당정청 합심 노무현 사람 물러나라. 노무현 코드 뽑기 재가동. 이 살벌한 것들이 기사 제목이에요. 예. 대놓고 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노골적으로. 예. 예?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갈수록 발전해 가는 거죠. 발전해 가는데 그렇다고 김재원 의원님 말씀대로 김은경 전 장관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목 조이고 뭐 하고 했다고 이제 보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통상적인 장관의 넓은 업무 범위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체크리스트로 볼지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블랙리스트로 볼지 이런 것이 항소심에도 다투어질 것이고 또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 문제는 뭐냐면 이거하고 좀 다른 것이 이것은 행정부의 영역 안에 있는 공기업에 관한 문제지만 그러나 그것은 문화예술인들, 정권에 반대하는 문화예술인들,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가지고 그 어떤 사업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훨씬 더 죄질이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간씩 어떤 감도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보면 네. 그건 다른 것 같으니까 어떤 공공기관 그런데 임기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근원적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이 판결이 이렇게 되면서 점점 그 정상화된다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아마 다음 정권이 바뀌면 조심할 거라 이 말씀이시죠? 조심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임기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공직자가 거의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박수현 의원님도 이제 생각을 점점 바꾸시는. 자, 다른 판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판결이 많아가지고 판결에 대한 정치적 해석. 백운규 전 장관 판결은 어떻게 보세요? 기각은? 그건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무리가 있습니까? 아니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부하 직원들이 구속됐잖아요. 예. 근데 거기 총책임자가 사실은 장관이거든요. 예. 이번 판결에 보면 청와대 비서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경부 직원들을 지휘해가면서 이 인사 문제를 주도했지만 비서관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위에 상급자가 있다. 예. 그렇게 보고 비서관은 집행유예 판결을 냈고 장관은 그 공무원들을 지시한 책임자니까 환경부 내부에서의 책임자니까 실형 선고를 했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지위와 책임에 맞는 판결입니다. 예. 권한과 지위와 책임에 맞는 판결요. 대통령에 대해서 큰 그 죄를 인정하고 그 밑에 있는 비서실장보다도 수석 비서관 더 적게 죄를 인정하는 그런 것이 이제 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백운규 장관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영장을 기각했지만 나중에 가서 재판이 끝났을 때 이번 판결처럼 직원들은 집행유예 판결이 되고 장관은 징역을 또 한 2년 6개월 실형을 받는다면 그것도 뭐 저는 그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구속되고 불구속되고 하는 것은 그 영장이 지금 영장 재판이거든요. 네. 이것은 재판 과정에 이분이 불구속 재판을 받더라도 충분히 재판이 가능하겠다. 또는 이분이 불구속되어서 있을 경우에 재판에 개입해서 온갖 증거인멸 작업을 할 거다. 그랬다면 또 구속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최종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불구속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러면 그렇다고 근원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정책 판단에 대한서 법적 잣대를 드리게 되는 것이 맞느냐? 이 비판이 그 중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는 정책 판단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이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주장하든 뭐 그것은 정책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장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한수원 즉 원자력 발전소도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시키려고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경제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 내일 당장 문 닫아라 했는데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법적인 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온갖 그 조작을 했거든요. 조작하는 행위에 첫째 문제가 있었던 거고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삭제한 것이 두 번째 문제거든요. 이 행위는 이것은 정책 판단이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반론 주시고
오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예. 할게요. 우리 김재현 의원님 말씀은 거의 동의합니다. 저도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해서 이것을 뭐 환호하거나 검찰이 무리한 수사 기소를 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판단하기는 김은경 장관의 경우를 보면 예. 이렇게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결과적으로는 정책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경제성 조작 평가에 대한 조작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청와대를 지향하면서 정책 결정의 영역까지 이것을 이제 넘어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이제 염려를 하는 것이죠. 네. 박 위원장님 생각은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실무적 법적인 도구를 통해서 정책 판단의 영역을 넘보려고 그런다 이런 시각이라 이 말씀이신가요? 그런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죠. 그때 당시 한수원 이사의 기록을 보면요. 이거 이렇게 가면 우리 전부 다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는다고 자기들이 겁을 내요. 예. 그 결정을 하면서 그것이 뭐냐 하면 내부에서도 이게 불법행위라는 걸 하면서도 압박이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니까요. 이거 두 분 말씀을 이건 더 들어야 되는데 시간은 알겠습니다. 오늘 다 됐습니다. 다음에 다시 현장에서 듣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